1907년 대한제국,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과 주요 인물,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차분히 따라가 봅시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며 대한제국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터르를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1,300만 원의 국채, 즉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을 강제로 떠안겼습니다. 이 국채는 일본이 조선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907년 2월 21일, 대한매일신보는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중요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대한제국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며 국토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은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2천만 국민이 3개월 동안 금연하고 그 비용인 매달 20전씩만 모으면 1,3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설은 이후 국채보상운동의 공식적 출발점이 됩니다. 이 호소에 가장 먼저 움직인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대구의 상인 서산동과 김광재는 나라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1907년 2월 말 국채보상기성회를 결성합니다. 이 단체는 금연, 금주를 통한 모금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전국적인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국 출신 기자 베델도 신문을 통해 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1907년 3월 이후 국채보상운동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평양, 원산, 서울, 부산, 진주, 함흥 등 전국 22개 도시 이상에서 모금회가 조직되었고, 학생, 상인, 농민, 기생조합까지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에서는 국채보상부인회가 결성되었고, 여성들은 금비녀와 장신구를 팔아 모금에 보탰습니다. 폐물을 팔아 나라빚을 갚자라는 결의가 활성되며 전국 여성단체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자 일본 통강부는 이를 반일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1907년 후반부터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활동이 방해받기 시작했고, 1908년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에게 저장된 횡령 혐의 사건이 씌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운동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일본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죄로 밝혀졌지만 운동은 큰 타격을 입고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국채 1,300만 원 전체를 갚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모금액은 약 23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신분, 성별,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이후 항일민족운동과 3.1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9년 대구광역시 중구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이 조성되었고, 주변 도로는 국채보상로로 명명되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한국 근대 시민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지금도 다양한 기념 행사와 교육을 통해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강제와 압박 속에서도 국민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희귀한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거대한 변화가 거창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